AM 1230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리게 되는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내용은 주제가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거에서 흔히 마주하는 문제인 바로 선거구 조정,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게리맨더링, 또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또 권력을 위한 지도 재편이라고 또 정치권으로 내용으로서 전해드렸다면, 두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자산의 미래를 위한 법의 재편, 이렇게 두 개의 뜨거운 룰 싸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치권 쪽에서의 있게 되는 룰 싸움입니다. 선 긋기만 하면 하원의 5석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에서 선거구만 다시 그리면 공화당이 하원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하이오나 플로리다 등의 다른 주들에서도 3석에서 4석 정도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지도만 다시 그리면 의석이 늘어난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0, 민주당 213, 공석 2개, 그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팽팽하지만 지도를 조금만 바꾸면 공화당 우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게리맨더링이죠. 게리맨더링, 선거구 조정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끔 만드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드 리스트릭팅이라는 것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합법적인 과정이 됩니다. 레드 리스트릭팅을 통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선거구 조정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지도 한 장 안에 몇만 명의 유권자가 움직이다 보니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꼬고 비틀어서 특정당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선거 지도를 보면 미국에 있는 우리 행정 지도와는 조금은 모양을 달리하고 때로는 선거 지도상으로서는 기괴한 모습으로 생긴 선거구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는 용처럼 길게 뻗어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도시를 U자 모양으로 둘러싸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레드 리스트릭팅과 게리맨더링에 의한 선거구 지도가 재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텍사스는 지금 공화당의 대표적인 텃밭이 되고 있고 현재 38개의 하원 의석 중에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고 한 석은 공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의회가 다시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5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현실화 가능성도 꽤 있다는 것이죠. 텍사스는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또 재조정권도 정치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도 공화당의 지금 현재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또 현재 텍사스는 2020년 인구조사 후에 그린 지도 때문에 라틴계나 흑인 유권자의 차별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그럼에도 다시 지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면서 정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끈한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은 좀 공정하게 해오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 것이지만 뭐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은 없었는데 텍사스를 보니까 이제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캘리포니아도 그럼 우리도 다시 선거구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현재 캘리포니아는 사실 정치권이 아닌 시민위원회가 선거구를 그리고 있어서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의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섬 주지사가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공정 따위는 접고 똑같이 게리맨더링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되면
주 차원의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주민투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민주당 측에서 게리맨더링에 대한 불만이 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승리를 위해서 지도 개편을 다시 할 것이냐라는 싸움을 하게 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 국가라서 각 주가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구를 그리는 방식도 개별적인 주별 재량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만 룰을 지키면 결국은 손해본다라는 정치적인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게리맨더링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유권자들의 진짜 민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특정 정당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도적인 마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등에서 지도를 다시 그려서 공화당의 우위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특히 뉴섬 주지사의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정직하게 해왔는데 민주당도 게리맨더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만약에 각 주 단위로 또 퍼지게 된다면 전국 단위에서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 한 장, 선 하나,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가 바뀌고 또 그로 인해서 국정 운영의 향방이 뒤바뀌는 현실입니다. 게리맨더링, 민주주의의 본질과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 또 우리가 속하고 있는 지역구는 또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건지, 어떤 방식의 선긋기로 그어진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선거구에 관련되어 있는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깊숙이 살펴보게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또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간을 크립토 주간이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 법안 논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요, 코인 얘기 안 들리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주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 크립토 주간이다라고 선포가 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크립토 위크를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 3개가 첫 관문부터 막혀버렸습니다. 단순한 절차의 미비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치에서의 복잡한 권력 싸움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크립토 주간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법안입니다. 총 3가지고요. 하나씩 정리해보면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골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세우자는 법안입니다. 코인을 달러처럼 쓰게 될 날을 상상하면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달러의 그 가상화폐에 관련된 법안이 되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일부의 지지를 얻어서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법안은 클래리티 액트가 됩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를 도대체 누가 규제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SEC냐 아니면 CFTC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자는 규제 정립 법안이 되고 있고, 그게 바로 Clarity Act가 됩니다. 그리고 CBDC라는 감시국가의 방지 법안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걸 반대하는 쪽은 중앙은행이 디지털로 돈을 만들면 모든 금융활동을 정부가 들여다보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 이 3가지가 묶여서 하나가 되든 아니면 별도로 따로 가든 그 핵심은 가상자산의 시장을 제도화하고 제도권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혔을까요?
15일입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들을 본격 토론에 붙일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가 있게 됐었고 그 결과 찬성 196대 반대 223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법안 자체를 부결한 거는 아니지만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한 거죠. 흥미로운 건 민주당이 아니고요. 공화당의 일부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12명의 공화당 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이탈표를 던진 것이고 그 이유는 법안을 묶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부는 지니어스 법안만 따로 먼저 상정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를 한 것이고 또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수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내용이 미흡하거나 특정 기업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이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되는 법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공화당 의원 11명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다라고 올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다시금 투표를 하겠고 다들 찬성하기로 했다라고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해서 오늘 있게 되는 하원에서의 이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이 법안 중에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 이미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만약에 하원에서 내용을 수정을 하면 그게 또 다시 상원에 올라가서 또 통과를 해야 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하원시키고 서명만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 부분이 지니어스 법안의 가결 문제들 그리고 제도화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의 또 가상화폐에서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또한 지금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갈 때는 급상승하다가 다시금 또 내려올 때는 그 변동의 폭을 좀 크게 하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상화폐에서의 그 변동폭 앞으로의 제도화 부분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되고 있고 이번 주가 그래서 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주간으로서 여러 주요한 관련 법안들의 그 통과 내용들을 담고 있는 주간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안이 좌초되자 가상화폐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하면서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 주가는 5% 넘게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오르내림세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나 기업 같은 경우 제도권 안에서 거래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 안에서의 가상화폐 법안에 그 주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 차원에서의 가상화폐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글로벌 시장의 모습 안에서도 이 법안을 크게 주목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가상화폐의 내용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있게 자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다루는 법안으로서가 아니고 정치와 또 규제가 총집결되어 있는 한판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코인을 지지한다라는 그 상징을 만들고 싶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속도나 방식에 대해서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에서의 그 이탈표를 유도하면서 견제 중이고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디지털의 금융 질서를 또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와도 직결돼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또 코인을 흔드는 시대 트럼프의 크립토 주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법안이 살아날지 아니면 또다시 무산될지 시장은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스포츠 투데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여름의 야구 축제 2025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어제 있었습니다. 양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마운드에 오르면서 시작이 됐고 결국 경기는 역대 최초의 스윙오프를 통해서 그 결승이 가려지게 됐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가 9회 말에 동점 6점을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 내셔널리그가 6점으로서 리드를 하고 있었던 상황 안에 역시 야구는
9회 말이었습니다. 9회 말에 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6점을 만들면서 6대 6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면서 아, 이러면 또 연장 가나 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하게 된 새로운 룰이 적용이 되게 된 것이었죠. 어제의 올스타전의 최고의 장면들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스타전에서 역사상 첫 스윙오프가 있었습니다. 9회 말 2점으로 극적인 동점을 만들면서 아메리칸 리그에서 6대 6 경기의 마지막이 사상 처음으로 스윙 오프로 결정이 됐습니다. 2022년에 규정 변경 이후에 도입된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실제 사용해 본 건 어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각 팀이 3명의 타자를 감독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각각의 3번의 스윙 동안 홈런 타수를 겨루는 방식으로서 그 전날에 있게 됐었던 홈런 더비에서의 경기 방식이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각각의 3명의 선수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마치 축구에서의 페널티킥을 좀 연상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축구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승부차기라고 하는 그 결정전을 가지게 되는 느낌으로 어제의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축구에서의 승부차기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명의 타자들이 등장을 해서 과연 그 홈런을 얼마나 많이 쳤고 그 홈런의 합산으로서 경기의 결과를 내놓게 되는 첫 스윙 오프에서 내셔널 리그가 극적인 모습으로서 4대 3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상 스윙 오프 승리를 거두게 됐었던 날이 바로 어제의 올스타전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홈런 더비에서 단 1인치 차이로 탈락을 했었던 루커 같은 경우 어제 본 경기에서는 7회에 3전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의 기세에 균형을 맞추는 발판을 만들면서 결국은 또 9회에 2득점까지 하면 6대 9까지 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목받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잔잔한 감동으로서 여운을 길게 남겨줬던 경기 중간 안에서 나오게 됐었던 행크 에런의 헌정 행사였습니다. 내셔널 리그가 6회 말에 2개 홈런으로 6점을 뽑은 이후에 메이저리그와 아틀란타에서 야구의 전설 행크 에런의 715 홈런을 기리는 시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715호 홈런이 바로 어제 올스타전이 있었던 그 경기장인 애틀란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있었기 때문이었고 1974년 4월 8일 이렇게 밤 시간이 되면서 그 모든 불을 다 끈 상태에서 April 8, 1974라고 하는 글씨가 야구장 그 마운드를 쭉 하니 그 불 라이트 쇼로서 펼쳐지게 된 야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홈런 기록을 깨뜨린 역사적인 715호 행크 에런의 홈런의 모습이었고 이 안에 인필드 내야 쪽의 프로젝션 매핑 영상으로 투사가 되고 또 불꽃이 왼쪽 중견수를 향해서 쏘아져 나가면서 베이스를 돌게 되는 라이트 쇼가 펼쳐지게 됐었습니다. 관중석과 대형 전광판에 행크 에런이 포옹을 밟는 모습 그리고 715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고요. 또 부인 빌리 에런이 스코어보드에 등장을 하자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명장면으로 자리를 잡았던 2025 애틀란타의 올스타전이 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컷쇼의 은퇴 무대에 있기도 했던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유쾌한 올스타전이 되고 있었고 11회라는 올스타 선정에 이어서 컷쇼가 야수와 투수 모두에게 마이크를 부착한 채 마운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 랄리에게 99마일의 빠른 공을 칼 랄리가 치게 되면서 거의 홈런성 타구로 공이 날아갔었는데 컵스의 카일 터커가 호수비로 잡아주면서 컷쇼가 위기를 탈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11회 선정이라는 것 또 긴 커리어를 기리는 의미에서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공을 건네면서 작은 작별식도 치렀던 명장면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제가 된 건 ABS입니다. ABS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자동화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스템 올스타전에서 이번에 하게 됐었고 1회 초에 칼 랄리가 타석에서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받자 판정에게 좀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투수인 타릭 스쿠발과 함께 영상을 판독하고 스트라이크가 선언이 되게 됩니다.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에 랄리가 스트라이크라고 짧게 대답했던 거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ABS 도입이 좀 타자들에게 활용이 되면서 적응에 대한 준비가 된 듯한 느낌으로 어제의 올스타전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강속구의 압박이라고 하는 명장면도 있었죠. 폴 스킨스, 내셔널리그의 선발 투수 폴 스킨스가 뭐 던지면 다 99, 98, 100마일 던지는 올스타전 사상 최고의 고속구 시리즈를 선보인 어제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였습니다.